보면 색깔이 보면 여기는 근육 색깔이 까매요. 이게 정상적인 색깔이 원래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보면 여기 화살표한데 여기 보면은 근육 색깔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완전히 까맣진 않고 약간 회색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. 이거는 근육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. 이게 약간 좀 맛이 간 상태. 왜? 안녕하세요 여러분. 수익남 닥터 콩깍지 조재 원장입니다. 오늘은 아주 이렇게 흔한 거는 아니지만 비골신경마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비골신경마비라는 건 뭐냐면 비골이 있어요. 무릎뼈를 보면은 이제 경골, 그러니까 이 다리뼈죠. 아랫다리. 큰 경골이라는 뼈가 있고 작은 비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그 작은 비골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비골신경이라고 하고요. 그 비골신경이 지배하는 그런 근육이나 감각들은 주로 발등 바깥쪽, 그 다음에 아랫다리의 외측, 그 다음에 발을 위로, 바깥쪽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비골건이라는 이제 그쪽 그 근육을 좀 담당을 하거든요. 그래서 비골신경 마비가 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척추 문제 때문에 마비가 오기도 하고요. 척추에 뭐 협착이나 디스크가 심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기부스를 했는데 방기부스가 이제 비골신경을 잘못 눌러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, 뭐 가끔 좀 이렇게 원인을 잘 모르고 뭐 자고 일어나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, 하여튼 다양한 원인은 있어요. 대부분 이제 심하지 않으면 저절로 조금씩 돌아오게 되죠.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괜찮아져. 물론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뭐 물리치료, 전기 자극 같은 신경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해볼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같은 어떤 신경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약들, 그 다음에 이제 가바펜틴 같은 신경에 좀 이렇게 안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신경 소염제 같은 거 좀 쓰기도 하고, 뭐 혈액순환제 같은 것을 좀 쓰기도 하고 하는데, 그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이제 좀 많이 좀 더디다든지 내지는 특징적으로 좀 이렇게 비골신경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통로에서 비골신경이 좀 많이 눌려가지고 실제로 눌려서 이제 비골신경이 좀 돌아오는 게 빠르지 않은 경우에는 비골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좀 터주는 것만으로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대개는 이제 검사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신경 쪽을 제대로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근전도 검사가 필요하죠. 근전도 검사라는 건 이제 근육,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침을 찔러서 신경의 그 근육 쪽에다가 이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. 찌릿하면 이제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딱 전달이 되겠죠. 쭉 위로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텐데, 그 신경의 그런 속도, 반응, 어디서 이제 신경이 이제 갈 때 어느 위치에서 이제 얼만큼의 그런 속도를 내는지는 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려져 있으면 그 부위에서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. 이게 뭐 허리에서 문제가 있을지, 아니면 이제 뭐 허벅지에서 문제가 있을지, 아니면 이제 비골의 그 제일 많이 눌리는데 비골두, 비골의 그 머리 쪽, 비골뼈의 머리 쪽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지, 뭐 내지는 완전하게 끊어져가지고 아예 신경 전달 자체가 안 되는지,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많이 느려졌으니까 이제 이거는 그쪽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. 내지는 아예 딱 끊어졌으면 얘는 전혀 반응이 없네. 이거는 완전히 끊어졌겠는데? 라든지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.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가 있고. 그렇게 되면 이제 딱 위치가 나왔어요.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검사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MRI 찍어 볼 수 있겠죠. 실제로 신경 자체가 많이 염증이 생겼는지, 아니면 어떤 덩어리 같은 거에서 눌렸는지, 뭐 내지는 뼈가 튀어나왔는지,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이제 MRI 그 부위를 좀 찍어 보겠죠.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진단이 나와서 신경마비인데, 이게 뭐 덩어리에 의한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, 근데 비수술적인 치료를 이렇게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하고 했는데 너무 돌아오는 그런 게 느려, 내지는 반응이 별로 없어. 근데 신경은 살아있어. 끊어진 건 아니야. 자, 그럴 때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비골신경 유리술이에요. 대부분은 비골신경이 눌리는 데는 이제 비골두라고 해서 무릎뼈의 아랫부분이에요. 그래서 비골신경 유리술이라는 거는 이제 비골이 지나가는 그 비골두 바로 아래 비골에 목이 있어요. 경부. 그쪽에 피부 절개 좀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비골신경이 이제 지나갈 수 있게, 널널하게 지나갈 수 있게 비골신경을 덮고 있는 일종의 막이 있어요. 파시아라는 이제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다 절개를 해서 비골신경이 충분히 잘 널널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. 비골두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. 비골두 이렇게 있고, 신경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감아 내려가죠. 이렇게. 그래서 피부 절개는 한 요 정도 하는 거예요. 근데 대신에 신경은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 한 요 정도 다 속 안으로 이렇게 좀 유리를 좀 해줄 수가 있죠. 가장 많이 눌리는 데가 이제 여기에요. 요 아래쪽, 요 비골두의 요 바로 아래쪽, 요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요 부위가 신경이 가장 잘 눌리는 데입니다. 구독, 좋아요.
오늘 이제 요 사례를 가지고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. 이분은 사실은 이제 비골신경 유리소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이제 후경골건 이전술도 이제 하셨던 분인데, 이분은 이제 젊은 남자분이셨어요. 스물 몇 살이었더라? 24살? 5살 그 정도 되셨는데, 이제 안타깝게 이제 대퇴뼈가 부러졌어요. 대퇴뼈가 부러져서 이게 사진 보면 이렇게 좀 그 수술을 크게 이제 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대개는 이게 그 저 부위 수술하고는 비골신경 마비는 잘 안 오거든요. 오는 위치는 아닌데 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골신경 마비가 왔어요.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렸고 뭐 이거저거 좀 해봤는데 계속 이렇게 돌아오지가 않아서 일단 최대한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비골신경 유리소를 한번 좀 해보자. 그렇게 얘기를 좀 한 분이에요. 보면 이제 뼈가 이제 막 이렇게 굴절 부위에 있는 뼈가 좀 잘 생기고 있어요. 아마 뼈 붙는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고정 자체는 잘 됐고 뼈진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뼈의 문제는 이제 아닌 거고요. MRI 이제 찍어보죠. 아까 이제 근전도 이제 해본다고 했고, 근전도에서는 비골신경이 좀 마비가 있는 게 이제 끊어지진 않았지만 좀 느려져 있는 게 보였고,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골 쪽에 한번 가장 좀 흔하게 눌릴 수 있는 비골두 부위에 이제 무릎 MRI를 찍는 거죠. 그럼 비골도 볼 수 있으니까. 근데 보면 색깔이 보면 여기는 근육 색깔이 까매요. 이게 정상적인 색깔이 원래 이렇게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, 보면 여기 화살표한데 여기 보면은 근육 색깔이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완전히 까맣진 않고 약간 회색으로 좀 바뀌어 있어요. 이거는 근육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. 이게 약간 좀 맛이 간 상태. 왜?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움직여야 돼요. 우리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가 돼요. 관절도 마찬가지. 관절도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약해지고 퇴화되고, 근육도 마찬가지로 이게 뭔가 신경의 자극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수축이 됐다가 이완이 됐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근육 자체가 이제 이렇게 약해지면서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. 야, 이거는 영어로 이제 에이트로피라고 하죠. 아트로피라고 하는데 근육이 좀 많이 말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. 아, 신경이 실제로 정말 제 역할을 좀 못하는구나 라는 거는 이제 MRI로도 비골 신경이 지배하는 딱 그 근육만 좀 말라 있다. 비골 신경 확실한 이상이 있는 거다. 보니까 이제 비골 신경 내려가는 부위가 조금 좀 뭔가 이렇게 부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. 약간 좀 허옇게. 저건 이제 뭔가 약간 좀 염증도 좀 있다는 소리고, 이제 허옇게 좀 부어 있다는, 저기에서 뭔가 자극을 좀 받는구나. 일단 한번 비골신경 유리를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비골신경 유리를 해요. 보시면은 비골신경이 이제 이쪽이 이제 머리 쪽이고요. 이쪽이 이제 다리 쪽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요만큼이 이제 비골신경이에요.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이쪽에 이제 비골두가 머리가 이렇게 좀 있을 거고, 그래서 비골신경이 아래로도 이렇게 좀 내려가고요. 그 다음에 일부 근육 쪽으로 이렇게 좀 가는 그런 분지들도 있어요. 그래서 비골신경이 이제 비골두를 감아서 아래로 내려갈 때 거기에 이제 막이 있어요. 근육들이 다 비골건들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비골 두 머리 뼈에서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근육을 좀 연결해주는 막이 있는데 신경이 그 아래로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꽉 눌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를 잘라줘야 돼요. 당연히 이제 지금 피부 절개는 뭐 크진 않아요. 저 정도면 대략 한 4cm 그 정도 이제 절개했겠지만, 이제 피부를 안에 들어서 보면 아래쪽으로 깊이, 위쪽으로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렇게 깊이 볼 수가 있으니까 4cm 정도만 절개하고, 거기는 지금 보이는 데에만 한 게 아니고 좀 아래쪽으로 위아래로 대략 한 10cm 정도까지는 신경을 좀 널널하게 이제 보면서 좀 유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이 확실하게 좀 보일 때까지, 일부 뭐 근육이 덮여 있는 경우는 근육도 살짝 일부 좀 절제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신경을 누를 수 있는 그런 섬유 조직들은 다 이제 제거를 하죠.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저 위 그 아래까지 피부를 들어가지고 보는 그런 사진들이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골신경 유리술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오래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 좀 돌아오는 게 좀 더디신 것 같긴 하고요. 근데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제 비골신경 마비가 왔고 끊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이제 너무 좀 이렇게 호전이 없다 그러면 이런 간단한 비골신경 유리술 한 가지 치료 방법이 되겠다. 대략 수술 시간 한 15분에서 20분 그 정도쯤 걸리는 것 같아요. 뭐 활동하는 거야 바로 활동할 수 있죠. 뭐 근육 뼈 뭐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수술 부위가 약간 뭐 따끔따끔할 수 있지만 뭐 수술 다음 날부터 수술 전하고는 뭐 큰 차이 없이 그냥 바로 활동이 가능하죠. 그래서 오늘은
간단하게 비골신경 마비의 수술적인 치료 방법 중에 비골신경 유리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. 다음에는 비골신경 유리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제 거의 영구적인 마비, 이제 돌아오는 건 좀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됐을 때 해볼 수 있는 힘줄 이전술, 후경골권 이전술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좀 알아볼게요. 자,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다고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